근데 이 불안증이 최근에 왜 해마다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혼 가정이 늘어난다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요소가 많아진 현대사회 구조적 특징과 버무려지면서 한 5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나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 보면 공황장애 겪는 분들이 많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는 표현이 낯설진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질환입니까? 일단 불안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느끼는 불안증,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불안증, 장인어른한테 인사드려 가기 전에 불안증 같은 누구나 있는 불안증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하기 전에 약간의 떨림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불안증이죠. 그런 건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병적 불안증은 자극을 받았는데 너무 세게 불안한 거. 누가 봐도 좀 심한데? 그리고 본인이 좀 괴로운데? 정도가 되면 이제 불안증이라고 하죠. 약간 주관적인 그 판단 기준이 좀 많죠. 그런데 공황장애는 그렇지가 않고요.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멀쩡하게 자극 요소가 없는데 갑자기 불안한데 이게 죽을 것처럼 불안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볼 때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네. 심장마비가 왔나 싶게 막 가슴을 부여잡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식은땀을 흘리고 막 심한 사람은 구토도 하고 미식거리고 머리 아프다고 하고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고 굉장히 심한 증세를 보이는 불안증 종류의 한 영역이죠. 근데 이 불안증이 최근에 왜 해마다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질환, 모든 신경정신과 질환이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또는 이제 경쟁 구조가 심해지고 또 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다 보면서 조금 더 먹거리가 부족해지고 취업도 부족해지고 이런 경쟁이 심화가 1번인데 좀 숨겨져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이런 공황장애 환자의 상당수가 어려서 있었던 큰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분리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호르몬의 분비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보고가 많은데 결국은 이제 이혼 가정이 늘어난다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누적군이 늘어나고 또 공황장애를 느끼셨던 분의 자제가 또 공황장애 같은 그 불안 요소에 노출되고 이런 것이 합쳐지면서 스트레스 요소가 많아진 현대사회 구조적 특징과 버무려지면서 한 5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황장애 진단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반 분들은 공황장애 환자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진단하지라고 막연하게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족이 불안장애이거나 할 때는 저렇게 특징적이구나라고 알 정도로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됐을 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진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 자체가 아주 확연하게 죽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전형적으로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 공황장애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각각의 증상별로 약이 다르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원인별로 체질이 약해서 한방에서 심장과 비장의 기능이 약하다 또는 원기가 부족하다 할 때도 오고요. 또 스트레스 교감신경 증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하는 약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인별 증상별 치료를 하고 있죠. 공황 발작? 이런 게 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나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다 공황 발작입니다. 공황 발작 증세를 상습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거든요.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심한 병이 그러겠죠.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아무리 편하게 가져도 불안하죠. 언제 또 나타나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게 마치 힘이 안 나는데 자꾸 힘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저희가 항상 가족분들에게 일러드릴 때 공황장애 환자분이 오시면 네. 그냥 편안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같이 불안해하지 말아라 절대로. 아. 그리고 너 이것도 못 견디냐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아. 그냥 편안하게 당신 또 증상 왔나 봐. 그럼 옆에 앉아서 부드러운 일상 대화 같은 거. 관심을 다른 데 둬서 집중을 흐트러뜨리면 내 몸에 온 증상이 오히려 쉽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공황장애이고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 거 알지? 편하게 생각하고 조금 릴렉스해. 30분만 참자.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 공황장애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은 일상에서 꼭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쉽고요. 술을 먹으면 진정이 되고 하니까 카페인을 자꾸 먹게 된다든지 진정제 역할을 할 만한 뭔가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삶의 모든 것이 흥미가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노래가 나오던 뭐가 하던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미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보면 그냥 그 삶 자체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극단으로 가기 쉬운 그런 부분들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일상생활에 아무 저희가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공황장애도 쉽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 조심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노선에서 본인을 빼내야 됩니다. 공황장애를 한 번이라도 겪었던 분이 있잖아요. 힘들어. 아 그럼 게을러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극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안한 삶. 사실 궁극적으로 내 몸을 아껴줄 건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몸을 아껴야 되는데 강박적으로 오늘 중으로 이 레포트를 끝내야지 안 해도 됩니다. 학점 잘 못 받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럼 주변에서 뭔가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강박적으로 일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너무 심하게 이러는 것 같으면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쉬었다 해야지. 네 몸 네가 아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뭐 재밌는 거 딴 것 좀 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유도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집안 분위기도 좀 밝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좋죠.